네, 다음은 영화제 전반에 관한 재교육단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허준호 집행위원께서 해주셨고요. 네, 영화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할 계신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안대희 교수께서 이 축제를 지역 연계와 상품권하고 연계하자는 것 굉장히 좀 뜻있는 얘기 같아요. 생각해 볼 문제. 제가 괴산 엑스포를 봤을 때 말씀하신 지금 무료 입장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상품을 갖고 왔는데 그 수입도 대단하니까 제천도 이왕이면은 더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예, 실제로 전국에 있는 모든 축제들을 가보시면 여러분들 페이백 서비스는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제천 자체만 현재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 나라중 서주에서는 충분히 언급을 했었지만 뭔가 하면 우리가 메가박스 제천점하고 전통 수련 무대는 충분히 우리가 페이백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천 이번 행사에 우리 국제음악영화제가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물론 수련 무대 경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천 시민이 느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수련 무대가 무척 멉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천 시내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서 물론 금방 아까 저기 우리 박상민 교수가 발표한 것 중에는 1,300명 정도가 7일간 이용했다라고 저쪽에 어디죠? 청풍 수련 무대를 이용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체류 시간이 당일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박 2일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물론 제가 일인당 얼마씩 평균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진 않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천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메리트를 준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5,000원짜리 같으면 5,000원으로 시내에서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사 마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제천 시내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도시의 활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한번 충분히 숙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면 내년부터 바로 수용하셔도 아주 많은 시 차원에서는 많은 어쨌든 기여를 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그 화천의 토마토 축제가 기본적으로 입장권의 50%를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시켰지만 50%가 지역 상품권으로 대체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권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5,000원을 페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방문한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행사 중에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 토마토 안에다 금반지를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반지 같은 행사를 넣으면서 그게 입장권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 왜 입장권을 내고 들어왔을 때 이만한 걸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문화를 정착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상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여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스페인의 그 토마토 축제를 가져와서 같이 접목시켜갖고 작년 같은 경우나 이럴 때 더 활성화되어 있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대표 호수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천에 있는 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벤치마킹이 되셨다면 뭐 약간 성공이나 뭐 실패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해보고 나서 그 뒤에 결정이 좀 나야 되는데 시도조차 안 해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거나 건의한 사항 있으신 부탁들은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안 교수님 작년부터 영화제 쪽 평가하시느라고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많은 시민으로서 우선 첫째는 이 영화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단순한 어떤 지역적인 축제로만 바라봐서는 조금 한계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맞는 것도 있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단지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접근인 부분도 꽤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재구매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회 때부터 만약에 5일 영화제가 열리면 5일을 축제를 참가를 했고 6일이 열리면 6일 동안 그 영화제를 즐긴 사람으로서 속속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문제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마인드나 우리 이 영화제를 바라봐주는 그런 내용들 저희는 저희가 직접 앙케이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구매에 대한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일리지 도입 같은 거를 예전부터 굉장히 한번 건의를 해봤는데 영화제에 대한 건의는 이상하게 항상 페이퍼로 붙이고 거기에 대한 답조차도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곳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해마다 저는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정말 순수한 시민의 입장 그리고 어떤 모니터의 입장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건의를 한 부분이 그 페이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명확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뭐 불가하다 뭐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답조차도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재구매를 하는 외지 관객들에게 그 지금 얘기하신 페이백 형태로 돌려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 그 경제와 연관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화제는 그 주어진 기간에 몇몇 그 입안 공무원들과 또 조직위 쪽에서 입안이 되면 그냥 그대로 영화제 진행이 되고 요직적인 어떤 평가 보고회를 거치면 그 다음에는 또 전혀 새롭게 만나게 되는 라인업으로 뭐 대동소이한 그런 영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평가 보고회보다는 정말 작은 어떤 아이디어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직위 쪽에서 이 아이디어 정말 한번 도입해보고 시도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라면 그런 어떤 모니터단을 조금 좀 여러 계층으로 정말 다양한 의견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니터 보고 그리고 평가 보고 다시 그게 기획으로 입안이 돼서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는 영화제를 통해서 어떤 그레이드를 업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게 활용이 되어야지 요식적인 평가 보고회는 저는 진짜 오늘 이 평가 보고회를 보면서 작년이랑 별로 바뀐 게 없구나. 항상 퍼센테이지 그대로 주르륵 나오는 거 저는 거의 외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먹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쪽에 나가 있는 시민들이 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뭐 있고 아는데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막 묻습니다. 여기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나요? 그런데 가까운 데는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어떤 음식점에는 정말 질이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서비스가 갈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관객으로서 와서 무언가 돈을 가지고 영화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1시간 내에 무슨 음식을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고자 해도 그 먼 부분은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화제 기간 중에라도 어떤 시민 자원봉사자들 너무 많아서 그 외지 관객들의 그 먹거리 수요를 그 다 이렇게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외지 관객들을 좀 그 기간만이라도 좀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좀 하면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봤지만 주변 그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묵살이 되면 어떤 아무 좋은 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조금씩 이렇게 좀 질을 좋게 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아예 이렇게 묵살이 되니까, 아, 이 부분을 또 평가 보고회 때 또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도 결국은 도입이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저는 왔는데요. 정말 필요한 그런 뭐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정말 순전히 아이디어만으로도 얼마든지 조금씩 질을 낮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그 다음 해에 영화제가 기획되기 전에는 그런 의견들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그 좀 실행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것은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시장님에게 좀 건의도 하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좀 정리해서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불러내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백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했던 사안인데요. 이건 아직 그 검증이 안 된 게 하나는 뭐냐면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페이백 시스템을 가져가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유료화가 따라야 되는데, 유료화에는 우리 개막식이나 아니면 많은 우리 행사에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모두에게 격조 높은 문화를 함께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도 투입하고, 또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페이백 시스템이라는 이제 그 좋은 장점을 살리는 것은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민들이 과연 유료화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나서 올해는 시도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그걸 계속 준비하다가 충분히 작품성이나 그 아까 우리 허진호 감독께서 자신 있게 얘기했듯이 개막식이나 많은 뭐 어린이집에 하는 행사나 또는 청풍 호반에서 하는 행사에 유료화해도 시민들이 충분히 사서 올 수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그걸 유료화했을 때에 오는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포괄적으로 이걸 이제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일리지 서비스를 하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가보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근데 방법적으로 이런 좀 어려움이 하나 있으면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셨다는데 누구한테 내셨죠? 저한테 내신 건 아니죠? 예, 어쨌든 뭐 저한테는 제가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제가 전달을 안 받았고, 뭐 몇 년째 내셨다는데 언제부터 내셨나요? 계속 10년째 계속? 아니, 10년 계속은 아니에요. 한 수년째 계속 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검토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취지인 거죠.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평가에도 그렇게 뭐 요식적이다 이렇게 단정지게 표현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이제 많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와서 그걸 보면서 뭐 질문도 하고 또는 문제 제기도 하고, 지금 오늘 쭉 들어보니까 다시 아직 뭐 결론 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백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대 의견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제천 시민들이 전부 몇만 원씩 내고 개막식 와라
라고 했을 때 오는 심리적인 저항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것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와 또 실효성을 같이 이렇게 좀 해결해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페이백 시스템이 좋다라고 해서 그걸 어떤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또 이제 같이 검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디어를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수용은 했는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보니까 그렇게 저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굉장히 성의 있게 이번에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그 작년도에는 이 평가보고에서도 사실은 대원대학교에서 완전히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말로 하면 인원도 받지 않고 정말 교수님들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좀 비비했었어도 우리가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담당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지만 큰 예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실질적으로 투입을 좀 했더니 이렇게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문제 말씀하셨죠? 네, 그것도 검토를 좀 같이 좀 하는 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거기에 좀 공사장이 앞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먹거리에 대한 부담을 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거기다 만약에 또 다 해놔버리면 또 시내로 거꾸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시내에서 또 상권이 또 죽는 이런 양면성이 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공사 끝난 다음에 그 안에 저 광장에 이쪽 이제 주차장 쪽에 그런 쪽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주차가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터를 해놓으면 또 주차장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맡겨주시고 그거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잘 받아들여 수정하겠습니다. 페이백은 아까 교수님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애초부터 이걸 유료화해서 페이백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차라리 처음부터 낫을지도 몰라요. 근데 늘 아시다시피 늘 편하게 무료로 가다가 이걸 유료로 전환을 딱 하면 경제성에는 아마 맞을 거예요. 수지타산에서는 뭐 손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도 유료화하자. 그리고 나머지 전부 대부분을 다 이렇게 지역에 돌리면 된다. 이렇게 이번 준비를 할 때 본부터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대신 시민들은 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행사에 문화를 거쳐주지 못하고 그걸 돈 내고 가냐 이런 정서도 있어요. 10년 동안 못 잡았는데 갑자기 왜 돈 내냐 이런 정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논의가 잘 그래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논의가 이제 좀 더 확산돼서 뭐 의회하고도 토론도 하고 또 시민사회하고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을 좀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건 제가 다 끝났잖아요. 숙박이요? 숙박은 이제 관광과에서 지금 전 숙박업소를 통합 예약할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시내 제천 전체 가용할 수 있는 숙박 시스템 전체를 원스톱으로 다 정리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 중간 보고까지 제가 받은 상태인데요. 아마 올 연말까지 이게 완성이 되면 최소한도 내년 9년까지는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숙박업소가 늘어나거나 뭐 존폐에 따른 업데이트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해야 되겠죠. 예. 네. 올해 의림 서머나잇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항상 그 청풍 후반에서 열렸을 때는 조금 무관심했는데 작년부터 의림 서머나잇에 굉장한 호응을 가지고 있고 참가한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런 되게 참여할 수 있고 재밌었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아서 그렇게 이렇게 좀 넓혀서 시내 권역을 조금 넓혀서 시민들 위해서 또뭐 외국인들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돼서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금 아까도 잠깐 제가 인사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청풍에서 벌어지는 여름에 음악 영화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제천의 또 음악 영화제이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농한기를 활용해서 사실 국제음악 영화제 11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제천에도. 그래서 찾아가는 영화제도 좀 서비스를 하자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느 산골 마을에
뭐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현장 영화제식으로 그렇게 해서 도저히 영화제 때는 논범기기도 하고 또 사실 엄두가 안 나서 못 오는 많은 또 다양한 계층들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라는 틀 속에서 같이 향기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신청을 좀 받아보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많이 받진 않았는데 몇몇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공식적인 신청도 받고 이러면 올 겨울에 아마 작은 변화지만 그런 농한계 찾아가는 뭐 산골 영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경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나씩 개선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두부모처럼 확 바뀌어서 어떻게 변화가 발전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역풍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점진적인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설명 좀 됐죠? 저기 질문 한 가지. 예. 시장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네네. 의외에서 아주 됐는데. 네네. 아니 이렇게 평가 보고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지금 11년째 지금 영화제 평가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우리 영화제의 큰 구조적인 틀은 변하지 않고 우리 그 영화 감상 동호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또 평가 보고회나 이런 것들이 대전소위하는 전 회장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평가 보고회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 150명 중에서 한 100명은 공무원이시고요. 한 50분 정도가 우리 일반 시민입니다. 50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우리 영화제에 대해서 제천 시민의 관심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대희 교수님께서 평가 보고회 때 굉장히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을 또 올해도 이렇게 또 지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화제에서 이거는 꼭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여러분의 우리 한 두 분의 시민분도 얘기한 것도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제가 왜 해마다 나오는 이런 개선점을 못 푸냐 이런 거에는 우리 제천 시민 옆으로 우리 영화제 사무국이 오지 않아서 속속들이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1년 동안 영화제 사무국이 서울에 있어야 되는지 제천에 있으면서 여러 관련된 관광 콘텐츠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도 연계돼서 할 수 있는 특히나 또 경제적으로 또 연계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안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 그리고 뭐 이 페이퍼백 이런 부분은 소소한 걸로 제천 영화제 사무국이 제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분들 관련된 우리 뭐 영화 쪽에 관련된 우리 제천에 계신 문화예술 단체분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좀 하고 이러면은 벌써 몇 년 전에 개선됐을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영화제에 내년부터는 좀 구조적으로 좀 큰 틀이 변해야지 올해와 똑같은 영화제가 안 치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영화제 사무국 이전 문제를 우리 허진호 집행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공감적으로 해갖고 이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화제 사무국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지금 2016년도에 제천 우리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거랑 연계돼서 영화제는 어떤 방향으로 또 가려고 큰 틀을 잡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의원님께서 너무 여러 분께 질문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들 의견을 좀 듣고 또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데 지금 의회에서 질문하신 좋은 얘기라서 너무 하셔서 지금 제가 준비된 답변하기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왕에 또 시민현상으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간주하고 듣겠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틀을 좀 바꾸자. 그건 뭐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10년 동안 해오면서도 회계 보고 하나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결산 사항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지역문화축제를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적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의회에서 결산하고 이러면서도 국제음악영화제를 전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명하게 해서
적자가 났든 흑자가 났든 뭐 모자라든 남든 어쨌든 시민들이 다 공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근데 그것을 작년도에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년도에 최소한 회계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자라고 했고 또 그 결과로 어쨌든 약 한 2억 가까운 돈이 흑자로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결산보고를 투명하게 하지 않냐면 과거에 3억 이상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던 빚을 누가 갚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이를테면은 한 2억이라도 그나마 남겨서 이월시키지 않고 없어져 버리면 그걸 누가 감당하냐 이거죠. 이런 일들을 우선 구조적인 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예산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조직 운영도 이완되고 그리고 사업 추진에도 신뢰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말 말씀드려서 구조적인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회계의 투명성 확보다.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봤을 땐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선 조직위원회 내에 있는 많은 임직원들이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평가 보고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정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많은 작든 크든 의견을 수렴하는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사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사무본부를 이 국제음악영화제의 사무본부를 제천에다 두기로 합의를 하고 이미 그 제천에 뒀습니다. 말씀은 직원 2명 갖고 뭐라냐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죄송하지만 저도 이근기 시장 제천시청에 앉아있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이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있어도 중심점이 여기 제천시청인 것이지 2명이 있어도 20명 몫의 네트워크를 하면 되는 거다. 다만 그것이 작년에 뭐 예산 우리 추경에서도 못 세우고 거기 리모델링 비도 없고 그래서 사무실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일단 2명만 해놨지만 이 올해 이제 내년도부터 좀 예산 좀 세워서 1층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걸 좀 약간 좀 개선해 놓으면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단정져서는 이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도 지금 나온 것이 뭐 예를 들면 겨울에 이제 찾아가는 음악 영화제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송년회 뭐 신년회 금년 1월 달인가 그런 프로그램 했었죠. 신년 신춘음악회 형태로인가요? 그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가는 거지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확 바꾸듯이 바꿔가지고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오히려 제가 더 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얘기를 지적하셨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나 여기는 시민들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 음악 영화제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주도하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기는 분들 대부분이 영화제 때 최소한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전력을 다 기울여서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이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도 듣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되는 것들도 한번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마치 저 공무원이 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잘 헤아려 주셨어야 이런 뜻입니다. 개선 방향 매년 이렇게 좀 지적된 걸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 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한 10여 년간 관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해결을 하는데 이제 1년 이제 풀어봤는데 내년이 좀 더 나아지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져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이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피드백 시스템은 뭐 의원들 공감하시는 만약 방향인 것 어떻게 말씀해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누구 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시민사회에서 꼭 이렇게 동의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다. 정말 이 국제음악영화제를 지역경제 살리기의 핵심 포인트가 페이백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료화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의림성 썸머나잇이나 또는 뭐 저쪽 청풍 후반에서 있는 그런 썸머나잇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일정 부분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빼고 나서는 다 유료화하더라도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만 절차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8,000원을 주고 샀는데 4,000원은 입장권이고 4,000원이 이제 캐시백 아까 그걸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0원을 쓰기 위해서 저는 2만 원짜리 사실은 조청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4,000원이 처음에 8,000원 입장권이 아주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4,000원은 저한테 그 페이백 서비스로 오니까 요 4,000원을 또 두고 오기도 그렇고 내비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사게 되고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시민들도 요번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아예 무료하는 데보다는 조금 돈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전 잘 해오셨잖아요. 시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이 내용은 아마 서로가 깊이 검토해 보셔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반대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걸. 어쨌든 우리 통장님은 아주 적극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수렴을 해놓고요. 조금 이건 의견 수렴을 거칠게요. 아다시피 10년 동안 무료로 이렇게 해오던 것을 유료로 바꿨을 경우에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 입장권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더라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내고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8,000원짜리에 4,000원 상품권 주고 4,000원만 받는 건 선인데도 불구하고 10,000원짜리를 입장권을 내고 들어오면서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만약에 다 준다고 쳐봐요. 지역분들에게. 그렇더라도 내는 사람 입장에서 10,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대중들의 심리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고 의견을 수렴하냐. 요게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어려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한번 시도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 통장님 같은 분만 계시면 뭐 무조건 다 찬성하고 고맙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입장에서 보는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같은 수렴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든 그 의견을 구해서 심리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심리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 이것이 진행됐을 때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이게 또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도 적절한 그런 합의 기반을 만들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나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하기라도 안 하게 되면 안 한다고 꼭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마이크 좀. 저는 홍보에 대해서 제가 나오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네. 집행위원장님이 하는 거예요?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통 제천에서 홍보하게 되면은 경기 서울 이렇게 많이 그 반면 그 부자라고 해서 별로 많이 가는데 사실 그전 제천에가 발전되는 건 광산지대에서 그 올금통을 3분의 1은 제천에 와서 썼습니다. 지금도 그 영월이나 사북 고한 같은 데는 부자입니다. 한 달에 그 사람들이 그 산골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200만 원 이상 그 월급을 타고 있습니다. 영원을 타고 있습니다. 그 부자인데 거기를 갖다가 홍보를 잘하고 또 예를 들면 제천이 강원도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민원을 많이 오게끔 해서 국제영화제도 보고 여기서 다 1,2만 원도 쓰고 가게끔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천이 중심도시입니다. 열차로는 안동, 영주, 풍리 이런 사람들 오게 하고 온주에서 이렇게 오게 하고 청주에서 이렇게 오게 하고 이래서 제천이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 나는 도시를 만드는데 좀 협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성민 집행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해운대 안내해 주신 감사합니다. 영화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그 보완점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는 그 페이백 부분에 있어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개막식 유료 관객으로서 그 시민분들이 한 200~300명 오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료화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시장님이야 그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걸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그 공연 그 월서머나의 공연에 있어서 그 재작년부터 저희가 이 입장료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에 뭐 이승환과 협오를 못하는 건 이건 공짜 아니냐.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또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초대권에 관해서 굉장히 신뢰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올리면서 그 부분을 만약 2만 원짜리 티켓을 2만 5천 원을 올리고 5천 원을 페이백으로 한다는 어떤 조금 더 이 제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계속 시원하게 모색해 나가고 마일리지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어떤 영화제라는 것이 주어진 예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재원이라는 것들이 이게 뭔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그런 일들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먹거리 부분, 숙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영화제 기간에 잘 곳이 없다. 오고 싶은데 숙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걱정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도 또 하루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먼저 재원을 확보해서 진프캠프라든지 혹은 어떤 또 더 많은 숙박업소들이 제천에 생기면 또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천에 또 전용관 같은 극장, 영화제 전용 극장이 생겼으면 하는 저희 바람도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을 시와 함께 상의해서 좀 더 내년에 저는 영화제가 조금씩 저도 한 2회 때부터 영화제가 있지만 영화제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물론 이 영화제가 아주 지금 굉장히 이 영화제가 최고의 영화제다. 우리는 이만큼 잘하고 있다, 발전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고 또 더 이 영화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 시민들과 더 호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쁜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분이 계속되는 것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다른 부분에 관련되는 것보다는 이거는 뭐 좀 보고서에서 지지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라서 제가 표기를 별로 안 했는데 뭔가 하면 청풍 수영무대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저같이 이건 제천 시민분들에 대한 정성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실제로 이거 청풍의 행사가 보통 밤에 7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청풍 시내에 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청풍에 가면 7시잖아요. 네.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또 실제로 제가 되게 많이 목격했고 근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 청풍 수영 무대에 많은 음식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식점이라기보다는 커피숍, 커피나 맥주 간단하게 판매하고 순대 정도 판매하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쉼터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실제로 하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보를 받아주신 분들 중에는 제천 분들이 한 팀이나 두 팀이나 있었었죠. 외부 팀들을 다들 제천 시민이 아닙니다. 제천 시민이 아닌 다들 푸드코트, 푸드 트럭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한테 받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시장님 포함해서 이것은
제가 본질적으로 작년과 올해를 같이 보는 것 입장에서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천 시민들이 거기에 있어서 어디 식당 매대를 들여서 주어서 얼마 일정 부분을 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행사가 제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되는 입장이라면 제천 시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매대를 들어가고 거기에 있어서 정식적으로 식사와 약간의 알코올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쉼터 공간의 식당이 청풍 수변 무대에는 형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메가박스야 주변에 있어서 반경 1km 내가 온 다 식당이겠죠. 식당이지만 청풍 수변 무대에 있어서는 먹거리에 관련되는 건 정확하게 내년부터는 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꼭 부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차마 적을 수가 없었지만 이거는 실제로 아까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물론 그쪽에 먹거리를 많이 하면 시내의 손님과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전 간전속을 같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자 메가박스는 7일간에 14,000명이 왔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3일간에 1,700명이 왔나요? 11,000명간에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쪽으로 통계를 대해서 제가 봐서는 한 11,000명 이상 정도 왔다면 우리가 4일을 날짜를 보면 메가박스보다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에 있는 제천 시민을 포함해서 그렇게 오는 것들에 대한 것은 제가 봐서는 7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다들 그까지는 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식사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되게 불만이 통계니까 외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응답한 부분이지만 먹거리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제가 정성적으로 평가해본 결과에는 어마어마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푸드코트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재원에 도움이 되는 어떤 협찬 때문에 많이 있어요. 협찬이 되는 협찬이 것은? 돼도 있고 또 그거는 좋죠. 예. 그리고 저희가 항상 거기에 이 먹거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 기자회견에서 인사드렸었던 제천국제 음악영화제 사무국장 설승아라고 합니다. 일단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평가하시는 거 말고도 관객으로서 평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깊이 새겨듣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청풍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을 저희가 8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그 전에부터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매지에 있는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진행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전에는 저희가 제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저희 하시는 업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푸드트럭을 거의 저희가 아마 2년 때부터 쭉 진행을 하시다가 푸드트럭 들어온 지가 작년, 재작년, 2, 3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가 푸드트럭은 저희 영화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 지역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많은 불만 사항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나 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저희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제 사목 쪽으로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저희가 그럼 이렇게 할 거면 저희가 협찬 같은 개념으로 들어와서 영화제 재원에도 힘을 쏟고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협찬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 외지의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 100%로 들어오면 제천의 푸드트럭 같은 지역 업체는 저희가 50%로 할인을 해서 이번에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영화제 평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관객으로서도 영화제를 전체적으로 둘러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일회성으로 진행됐던 푸드트럭이 아니고 그 전에 먹거리 장터가 여러 역사들을 좀 거쳐오면서 이런 방향으로 올해 진행을 했던 거고 올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실제로 물론 100% 다 협찬을 받은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요, 저희 100% 다 협찬을 받았어요. 아니 제가 문화회관 같은 경우 앞에서도 협찬을 받으셨습니까? 네, 협찬 받았습니다. 저희 협찬을 받았는데 다시 문화회관에 들어왔던 그런 분들도 비용을 냈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저희 쪽으로 비용을 내서 협찬으로 비용을 내셨는데 비용을 냈다는 얘기는 협찬인가요, 그게? 저희 영화제 쪽으로 비용을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제 시간에 큰 도움을 주셨고 근데 이제 커피숍 제천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행사장을 쓰면서 많이 공을 들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많이 좀 머물기를 바랬는데 이제 영화제 쪽으로 협찬 금액을 내셔도 들어오셨던 커피숍 입장에서는
사실 관객분이 그렇게 머물질 않아가지고 약간 첫날 좀 빠졌던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로 해서 네. 그러시면 만약에 제천 시내에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비용으로 협찬을 하고 4일간 많게는 7일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나요? 네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성미 선생님도 거기에 어떤 정말 저희가 이게 이제 그냥 지역 이렇게 보통 무슨 행사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그 꼭 제천 시민분들이 이렇게 음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랄까요 그런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단에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 차별성도 없고 평범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천에 있는 어떤 우리가 정말 좋은 음식들과 좋은 질의 음식들을 갖다가 그 행사 기간에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마 제천 그 시에 있는 음식점 쪽에서도 그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가서 영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보다는 더 이렇게 좀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 영화제가 이 청풍호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번에 을선번 같이 좀 더 이쪽에 더 유료 행사들이 열리고 그랬을 경우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제천시의 어떤 지역 경제 발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참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인터넷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접속이 저희가 티켓 같은 경우는 외부 서버를 쓰기 때문에 접속이 잘 됐고요. 그 바람 불어 좋은 날 할 때 잠시 접속이 안 된 건 아니고 또 그것이 접속이 조금 느려진 부분은 있었는데 저희가 그 트래픽 그 순간의 트래픽을 위해서 저희가 더 서버를 늘릴 수는 없는 부분에서 아마 그 부분을 참조적으로 말씀드리고 해결 방안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개막식 때는 간호사분과 앰뷸런스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용역 대표까지도 이제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만큼 이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깊이 검토했다는 그런 입장을 느껴져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제 우선 첫째는 우리가 티켓을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강매하듯이 배분하던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왜 우리한테 티켓이 안 온다고 저한테 그러셔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초대권인 줄 알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막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마 옛날에 이제 뭐 100매씩 뭐 200매씩 이렇게 강매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영화제 초기에는 이게 좀 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협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제가 나쁜 뜻으로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강매하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분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홍보하고 또 확실하게 내용을 수준 있게 해서 정말 오래 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매진을 하는 그런 영업적인 것을 좀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최소한 마케팅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의 경우도 제가 정산상으로 보면은 아직 제가 이제 연말까지 가야 최종 마무리가 되겠지만 1억 한 2천 정도가 흑자가 남는 걸로, 물론 이제 김권님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잔액이 남은 거죠.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협찬 금액, 순수 협찬 금액으로 보니까 9천여만 원이니까 1억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협찬을 좀 더 늘리면 수익 구조가 좀 더 생기겠다. 이런 걸 한번 잘 개수를 맞춰봐가지고 정말로 제천시를 시민들을 완전히 무료화하더라도, 아까 뭐 말씀에는 우리 그 개막식이나 그 원썸머 나잇에 200~3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다 유료화하더라도 그걸 완전히 페이백 다 하는, 페이백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도 마찬가지고 다 그 마일리지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조직위원회 집행하는 팀들에게 너무 강요할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업 협찬이나 다른 것을 좀 통해서 이것을 좀
좀 더 예산을 좀 확보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좀 돌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에서 또는 세종시는 아직 좀 작지만 대전이나 이렇게 5대 광역시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나 뭐 제천을 알리는 게릴라 콘서트를 좀 하자 이런 제안이 사실 있었었어요. 우리가 그 거래 악사도 좋은 악사들이 많이 선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홍대 앞이나 이런 데서 좀 일부 했는데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아예 우리가 선거 때 유세차 같은 그런 그 음향기기를 도입해서 구석구석을 다니면 서울에 예를 들면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테헤란로에 있는 뉴욕제가 앞이에요. 홍대 앞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내가 얘기 안 하고 그 테헤란 앞에 있는 뉴욕제가는 대선 때 아주 전용 대선 후보들 거기 유세장입니다. 야간에 거기 가서 우리가 만약에 게릴라 콘서트를 하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알린다면 완전히 자리를 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기울여서 제가 예산을 만들더라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2월 금액 기준으로 됐을 때 한 뭐 1억 몇만 원이 남아서 2월이 됐고 올해도 그 정도 됐으니까 내년도에 조금 더 남겨서 그 예산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음악영화제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마다 이렇게 음악영화를 통해서 문화 인성을 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 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큰 노력을 기울여서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제가 미리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숙제를 하니까 유명 여배우들, 남자 배우들을 좀 몰고 내려와서 우리 송년회를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고 또 참고로 우리 허준호 감독께서 영화를 하나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거기에 주요 장면 한 두세 컷을 제천에서 로케이션하기로 그렇게 아까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준호 감독께서 이제 직접 영화제와 상관없이도 많은 부분을 제천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도와주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한 우리 허준호 감독에게 한번 또 설수가 사무부장 저 옆에 프로그래머 이렇게 계시는데 수고했다고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한 걸음씩만 더 나가자고요. 한 걸음씩만 더 나가서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돼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평가를 마무리하고자 하고요. 우리 교수님 두 분 직접 나오셔서 아주 소상하게 열정을 가지고 잘 브리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11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 모델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